남자들이 여자를 우연히 선택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틀렸다. 카를 융은 모든 선택 뒤에, 모든 끌림과 집착 뒤에 숨겨진 심리적 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그들을 지배한다. 그리고 진실은 어떤 여자는 선택되고 욕망되며 쫓기고 다른 여자는 무시되는 이유가 당신이 생각하는 외모, 매력, 성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융은 그것이 훨씬 더 깊은 무언가라고 발견했다. 모든 남자의 무의식 속에 숨겨져 코드처럼 각인된 어떤 것이다. 이것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다. 아버지가 말해준 것도 아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이것을 말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관계와 여자를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요령이나 조작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끌림, 욕망, 그리고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여성의 유형을 형성하는 침묵의 힘을 해독하는 것이다. 그것이 평화로 이어지든 행복으로 이어지든 아니면 완전한 혼돈으로 이어지든.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당신의 삶을 은밀히 움직여온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영상에서는 카를 융이 남자들이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여자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단순히 강력한 것이 아니라 생존인지를 정확히 분석할 것이다. 끝까지 보라. 왜냐하면 이것을 듣는 순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며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남자들이 깨닫지도 못한 채 여자를 선택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여성 정신에 대한 첫 번째 숨겨진 진실부터 시작하자. 1. 당신이 실제로 쫓고 있는 원형. 당신은 여자를 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당신은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상징, 하나의 이미지를 쫓고 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너무 깊이 새겨져 있어서 그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지만 평생 동안 당신의 끌림을 이끌어왔다. 카를 융은 이것을 아니마라고 불렀다. 모든 남자 안에 존재하는 여성적 원형이다. 이것은 환상도 은유도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누구를 욕망하는지, 무엇을 참아내는지,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고통까지 감내하는지를 형성하는 실제 심리적 힘이다. 아니마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 어머니와의 초기 상호작용, 양육자 존경하거나 두려워했던 여성들, 그 모든 에너지가 하나의 강력한 내적 이미지로 융합된다. 그리고 여기 함정이 있다. 그 이미지를 자극하는 여자를 만날 때마다 당신의 무의식은 외친다. 바로 그녀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아니다. 결코 그녀가 아니다. 당신은 눈앞의 여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투사를 보고 있다. 당신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갈망, 자신의 심리적 설계도, 자신의 아니마가 외부 세계에서 살아나려는 메아리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여자, 감정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여자 자신들이 피하겠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혼돈을 반영하는 여자에게 깊이 빠져든다.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인식이다. 무의식은 익숙한 무언가를 보고 그것을 운명처럼 쫓는다. 이것이 많은 남자들이 같은 유형에 반복해서 빠지는 이유다. 모든 여자가 같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아니마를 직면하지 않았고 왜 나는 이것에 자석처럼 끌리는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치유하거나 재현하거나 과거의 감정적 이야기를 다시 쓰려 하는가를 묻지 않았다. 카를 융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기 전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것이 바로 남자가 아니마에 맹목적으로 헌신하며 살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는 여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의 상처가 대신 선택한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부분은 끌림이 강렬할수록 그것이 투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녀가 내가 찾아온 모든 것처럼 느껴질수록 그녀는 당신의 이상이 아니라 통합되기를 갈망하는 심리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이것은 감정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다. 보기 시작하라는 뜻이다. 눈앞에 여자와 내 안의 이미지를 구분하기 시작하라는 뜻이다. 이것을 이해한 남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한때 자신을 지배하던 모든 무의식적 패턴에게 위험한 존재가 된다. 왜냐하면 이 시점부터 그는 환상을 쫓지 않고 명확함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당신은 잘못된 여자에게 끌리는가 솔직해지자 당신은 항상 자신에게 좋은 여자라서
여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당신은 신경계가 중독된 감정 패턴에 맞기 때문에 선택한다. 다시 읽어라. 당신은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 충족되지 않은 욕구, 어린 시절에 쓰인 감정적 설계도가 당신을 대신해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여자 쫓게 만드는, 여자 조금 주다가 멀어지는, 여자 강렬함 드라마 혼돈으로 압도하다가 당신을 혼란스럽고 지치고 부서진 채로 남기는 여자에게 끌려온 이유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당신 안의 일부가 그것을 좋아한다, 갈망하고 익숙함 속에서 살아간다. 카를 융은 정신은 논리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익숙한 것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 익숙함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마음은 더 건강한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알려진 패턴을 다시 살고 싶어 한다. 불안정 속에서 자랐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사랑을 불안정과 연관 짓는다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며 자랐다면 감정적으로 잡기 힘들고 거리감 있으며 결코 완전히 소유할 수 없는 여자에게 끌린다. 관심, 애정, 인정받기 위해 싸워야 했다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게 만드는 여자에게 자연스럽게 끌린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반복이다. 무의식이 원래의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이 유형의 여자가 나를 사랑해주면 과거에 치유하지 못한 것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코 작동하지 않는다. 상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자를 통해 치유를 추구하는 한 당신은 상처를 치유하는 여자가 아니라 다시 여는 여자를 계속 끌어당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여자가 종종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평화 대신 혼돈을 제공하는 것이 익숙한 남자에게 감정적으로 드러나 있고 함께하는 안정적인 여자는 흥미가 덜 느껴질 수 있다. 그녀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상처 없는 사랑이 낯설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당신이 그것을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냥 끌리지 않아, 불꽃이 없어. 그녀는 너무 착해라고 말한다. 아니다. 그녀가 너무 착한 게 아니라 당신이 아프지 않은 사랑을 받는 감각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융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한 이유다. 상처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한 당신은 여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상처가 대신 선택한다. 자유는 그녀가 왜 이러지라고 묻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왜 이것에 끌리는가라고 묻는 순간 시작된다. 그 질문을 정직하게 던질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다. 3. 당신의 그림자를 자극하는 여자.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사실을 말해주겠다. 당신을 가장 깊이 상처 입힌 여자들이 바로 당신의 그림자를 가장 강하게 깨우는 여자들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불운도 아니다. 모든 여자가 같아서도 아니다. 어떤 여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이 평생 동안 피하려 했던 바로 그 부분을 활성화한다. 카를 융이 말한 그림자는 당신이 거부하고 부정하고 묻어버린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이다. 불안, 두려움, 의존성, 분노, 치유되지 않은 고통, 사회적으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배운 부분들이다. 그리고 잔혹한 진실은 당신의 그림자를 자극하는 여자를 만나면 당신은 그녀에게 집착하거나 완전히 자신을 잃는다는 것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쫓고 타협하고 애원하고 무너진다. 그녀의 관심, 인정, 존재를 붙잡기 위해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된다. 사랑 때문도 그녀가 운명이라서도 아니다. 그녀가 거울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수년간 외면해온 바로 그 심리의 부분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강렬하고 자석 같고 떠나기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그녀가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가 주의를 요구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이다. 그리고 냉혹한 진실은 그림자를 다룰 줄 모르면 관계는 전장이 된다는 것이다. 고점과 저점, 집착과 거부, 고통과 희망과 붕괴의 반복.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수년간 독성 관계에 갇혀 있는 것이다. 여자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전쟁은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직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배워온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이유로 나는 심리적 통합이라는 개념을 설명한다. 많은 남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삶을 통제해온 패턴 속에서 살아가며 혼란을 선택하는 자신의 일부를 직면하지 않는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혼란을 선택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의 부분을 마주하고 여성에게 인정받고자 했던 무의식적 권력 위임과 상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명확함, 평온함, 자기 통제력을 되찾는 것이다. 그림자가 더 이상 삶을 지배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런 상태가 온다. 진실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순간 한때 당신 위에 힘을 가졌던 여성들은 그 힘을 완전히 잃는다는 것이다. 게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조종도 먹히지 않으며 혼란은 더 이상 매혹적이지 않다. 잘못된 여성을 쫓게 만들던 자신의 부분을 치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끌리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힘이다. 네 번째로 당신이 원하는 여성과 당신에게 필요한 여성 사이에는 거의 어떤 남자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잔혹한 진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 당신이 원하는 여성은 대개 당신에게 실제로 필요한 여성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도 결함도 아니다. 이것은 무의식의 작동 방식이다. 당신은 선택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 프로그램된다. 어린 시절에 감정적 환경 노출되었던 여성들, 받은 사랑 혹은 받지 못한 사랑, 싸워서 얻어야 했던 관심이나 조용히 견뎌야 했던 방치에 의해 형성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은 하나의 이미지를 꿰매듯 만든다. 이것이 사랑의 느낌이라는 이미지. 만약 사랑이 혼란처럼 느껴졌다면, 사랑이 거리감이었다면, 사랑이 일관성 없었다면, 사랑이 증명하고 고통받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당신의 신경계는 그것을 끌림이라 부르게 된다. 이것이 많은 남성들, 심지어 똑똑하고 성공적이며 자각적인 남성들조차 감정적으로 파괴하는 여성에게 반복해서 빠지는 이유다. 의식적으로 선택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이 이것은 익숙하다, 이것은 집 같다라고 속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하자. 익숙함은 건강함이 아니고 옳음도 아니다. 익숙함은 그저 알고 있다는 뜻일 뿐이다. 신경계와 무의식은 아프더라도, 자신을 부수더라도, 수년간의 감정적 혼란으로 끌고 가더라도 익숙한 것을 갈망한다. 진짜 비극은 실제로 당신에게 좋은 여성이 같은 감정적 불꽃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을 존중하고 친절하며 함께하고 감정적으로 열려있고 당신에게 쫓거나 증명하거나 애원하게 만들지 않는 여성은 종종 지루하고 밋밋하게 느껴진다. 그녀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쟁만 알고 살아온 사람에게 평화가 낯설기 때문이다. 당신의 신경계는 연결이 아니라 인정 욕구를 쫓도록 조율되어 있고,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증명하도록 학습되어 있다. 그래서 여성이 당신의 상처를 자극하지 않을 때 무언가 빠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빠진 것은 고통이다. 당신은 혼란의 부재를 사랑의 부재로 착각한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솔직해지지 않는 한 당신은 삶에 들어오려는 모든 건강한 관계를 스스로 망칠 것이다. 연락을 끊고, 흥미를 잃고, 나는 그냥 느낌이 없어, 그녀는 너무 착해, 화학작용이 없어,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화학작용이 없는 이유는 고통이 없기 때문이다. 신경계가 사랑과 연관 짓는 것을 재조정하지 않는 한 당신은 치유해줄 수 있는 여성이 아니라 상처를 자극하는 여성을 계속 갈망할 것이다. 여기 대부분의 남성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역설이 있다. 당신에게 가장 강렬한 고양감을 주는 여성은 종종 당신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가는 여성이다. 그 강도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와 아니마가 충돌하는 것이다. 치유되지 않은 부분들이 서로를 무의식적으로 비추는 것이다. 반면 안정, 존중, 평화를 제공하는 여성은 상처를 비추지 않고 치유된 당신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비추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은 마음에는 그것이 낯설고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 혼란이 집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기 내면을 직면하는 작업이 잔혹하면서도 해방적인 이유다. 그것은 거울을 들이대며 묻는다. 나는 정말 나에게 좋은 것에 끌리는가? 아니면 내가 쓰지 않은 대본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하나의 깨달음이 인생을 반복 재생하는 남자와 영원히 고리를 끊는 남자를 가르는 선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불타오르게 만드는 여성을 쫓지 않게 된다. 진짜 사랑은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하고 뿌리를 내리며 쌓고 성장시키는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감정을 처음 느끼는 순간 당신은 어떻게 혼란을 열정으로, 불안감을 화학작용으로, 무시와 밀어냄을 진짜 사랑으로 착각했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그녀는 결코 당신이 원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당신이 아직 하지 못한 내면 작업의 거울이었을 뿐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날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뀐다. 다섯 번째로,
한 남자의 삶에는 운이 좋다면, 용감하다면, 의지가 있다면 마침내 무언가가 딸깍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온다. 수년간의 혼란, 집착, 고통, 끝없는 감정 게임 끝에 그는 현실을 상처의 렌즈나 그림자의 왜곡이나 아니마의 굶주림이 아니라 명확함으로 보게 된다.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는 면역이 된다. 한때 그를 지배하던 특정 여성들의 힘에 면역이 되고, 쫓고 애원하고 고통받고 타협하며 사랑을 고통과 혼동하게 만들던 심리적 사슬에 면역이 된다. 반응적이고 절박하며 감정적 롤러코스터에 중독되어 있던 남자는 이제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 그는 타인에게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지배하던 무의식적 패턴의 위험한 존재가 된다.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순간 정신이 아니마를 여성에게 투사하고, 그림자가 외부 관계를 통해 해결을 찾으려 했으며, 신경계가 불안을 열정으로 착각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그것을 다시는 보지 않을 수 없다. 주문은 깨지고 환상은 무너진다. 한때 통제 불가능한 끌림처럼 느껴졌던 것은 상처가 해결을 찾는 심리적 패턴, 오래된 감정 대본이 다른 결말을 기대하며 반복되던 것임이 보인다. 그러나 잔혹한 진실은 이것이다. 당신이 변하지 않는 한 결말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한, 그림자가 의식화되지 않는 한, 아니마의 투사가 거두어지지 않는 한 이야기는 반복된다. 얼굴은 바뀌고 이름은 바뀌지만 감정적 경험은 항상 같다. 혼란, 추격, 인정, 욕구, 감정적 굶주림, 그리고 작은 애정의 부스러기, 희망, 실망, 붕괴가 끝없이 반복된다. 마침내 문제는 그녀가 아니었음을 깨닫는 날까지 그녀의 행동이나 변덕스러운 밀당, 감정적 부재 조작이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당신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는 것이다. 무의식이 선택하게 허용한 순간, 불안과 욕망이 뒤섞인 타는 감각을 사랑이라 믿은 순간, 상처의 활성화를 소울메이트의 신호로 착각한 순간 그 힘은 넘어갔다. 그러나 한 남자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아니마의 투사를 거두며 자신의 불편함, 공허함, 해결되지 않은 고통과 함께 앉을 수 있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뀐다. 한때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들던 여자는 그저 한 명의 여자일 뿐이 된다. 받들던 단상은 무너지고 환상은 사라진다. 그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아이의 눈으로 그녀를 보지 않고 인정이 산소인 것처럼 갈망하지 않는다. 이제 그는 온전하기 때문이다. 그녀 덕분이 아니라, 그녀가 남아서가 아니라, 마침내 원하던 것을 줘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그것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랑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가 쫓고 있던 것은 사실 그가 줄곧 스스로에게서 부정해온 사랑이었고, 더 강력한 점은 내가 그녀의 힘에 면역이 되는 순간, 투사가 사라지고 그림자가 통합되며 아니마가 더 이상 주도권을 쥐지 않게 될 때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너는 그 힘을 먹고 사는 여성들, 감정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여성들, 게임을 하는 여성들, 애정을 미끼로 던졌다가 다시 거두어 너를 계속 쫓게 만드는 여성들을 더 이상 끌어당기지 않게 된다. 그들은 그것을 감지하고 느끼며 말없이도 네가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라는 재단 앞에 무릎 꿇을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완벽하게 계산된 침묵이나 애정의 철회, 차가운 시선, 너를 그들에게 중독시키기 위해 던져진 관심의 부스러기에 의해 신경계가 납치당할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너는 더 이상 조종할 수 없고 건드릴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것은 내가 차갑거나 다치거나 회피적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주권적이고 자유롭고 온전해졌기 때문이다. 너는 더 이상 사랑을 불안과 혼동하지 않고, 열정을 고통과 혼동하지 않으며, 욕망을 절박함과 혼동하지 않는다. 대신 명확함과 현재성, 단단히 뿌리내린 자각에서 선택하기 시작하고, 진짜 사랑은 그것을 받기 위해 자신을 버릴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진짜 연결은 존엄성이나 정신적 안정, 평화를 희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해에서 선택한다. 그리고 그런 남자로 세상에 나아갈 때,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의 힘을 넘기지 않는 그 남자가 될 때, 변화는 관계뿐 아니라 존재감, 에너지, 경계, 기준,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존중을 이끄는 방식, 혼돈이 더 이상 너를 유혹하지 못하는 방식, 조작이 더 이상 너에게 달라붙지 못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에서 일어난다. 한때 조작당할 필요가 있었던 너의 부분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들을 넘어섰고
오래된 각본을 불태웠으며 수년 동안 살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심리적 감옥에서 걸어나왔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게임을 하며 너를 쫓게 만들던 바로 그 여성들, 너를 의심하고 자신을 의문하게 만들던 그 여성들이 갑자기 내 관심을 원하게 되고 네가 된 남자에게 끌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제 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한때 마법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은 매력으로 위장된 트라우마였다는 것을. 진짜 힘은 결코 그들의 손에 있었던 적이 없고 항상 너의 것이었지만 네가 아직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주장할 때 마침내 혼란으로 포장된 사랑이라는 환상과 인정, 승인의 외주를 주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때 너는 누구도 쫓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애걸하지 않으며 관심의 부스러기를 위해 영혼을 타협하지 않는 남자가 된다. 너는 어떤 방, 어떤 관계,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도 이제 나밖에 그 무엇도 나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남자가 된다. 다시는 아무것도, 모든 남자의 인생에는 언젠가 무의식의 감옥 속 죄수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마침내 깨어날 준비가 되었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날이 온다. 잘못된 여성들을 쫓느라 낭비한 세월을 돌아보고 불안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혼돈을 열정이라 부르며 그녀의 인정이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마지막 조각이라 믿었던 날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아무리 쫓아도, 아무리 자신을 증명해도 그녀가 너를 선택하고 머물고 네가 필요로 한 방식으로 사랑해달라고 설득하려 해도 이야기는 항상 같은 결말로 끝났다. 붕괴, 실망, 그리고 네가 그녀에게서 찾으려 했던 사랑은 애초에 그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항상 너 자신의 것이었다는 깨달음이다. 이것이 칼 융이 세상에 보여주려 했던 잔혹하지만 해방적이며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로 하여금 자신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코 그녀에 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너 자신에 관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게 만든다. 충분하다고 느껴본 적 없는 내 안의 소년. 자신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결국 자신의 책임이 된 감정적 퍼즐을 수년간 풀려고 했던 남자. 네가 회피했던 그림자, 투사했던 아니마, 관심과 애정, 잠깐 빌려온 인정의 순간들로 채우려 했지만 결코 오래가지 않았던 공허함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보고, 진짜로 보게 되면 무언가가 영원히 바뀐다. 환상은 죽고 주문은 깨지며 착각은 불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명확함과 침묵, 힘이 남는다. 이제 너는 진짜 싸움이 결코 바깥에 있지 않았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너를 무시하고 조종하며 뜨겁고 차가운 게임으로 무릎 꿇게 만들었던 여성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것을 허용했던 너 자신의 부분들, 그것을 갈망했고 고통을 사랑으로 혼동하며 애정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고통을 치러야 한다고 믿었던 부분들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진실을 보는 날이 바로 네가 멈추는 날이기 때문이다. 쫓는 것을 멈추고 무너지는 것을 멈추며 상처와 어린 시절의 기억, 말해지지 않은 두려움과 충족되지 않은 욕구로 빚어진 결코 진짜 너가 아니었던 모습으로 붕괴되는 것을 멈춘다. 진실을 보는 날은 네가 한때 넘겨주었던 모든 것을 되찾는 날이다. 너의 힘, 존재감, 평화, 명확함, 존엄성, 그리고 그날 이후로 너는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다.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차갑거나 단절되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느끼되 혼돈의 흥분을 사랑의 존재로 혼동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감정적 불안을 화학작용으로 착각하지 않고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이 운명이라고 믿지 않으며 사랑이 고통을 통해 벌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를 볼 수 없는 여성들의 눈에서 자신을 찾는 것을 멈추고 앉을 운명이 아니었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것을 멈추며 매번 너를 공허하게 만드는 인정 추구의 순환 속으로 무너지는 것을 멈춘다. 이제 너는 네가 찾고 있던 사랑이 결코 바깥에 있지 않았고 항상 너 자신이었으며 내가 기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되찾고 더 이상 누구나 무엇에게도 자신의 힘을 내주지 않는 남자가 될 때 세상은 바뀐다. 네가 움직이는 방식, 말하는 방식, 인식되는 방식이 바뀐다.
이제 너는 자신의 가치를 쫓는 소년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스스로에게 주지 않은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한때 너를 무너뜨리고 시선 하나, 침묵 하나, 애정의 철회와 게임으로 감정을 지배하던 여성들은 완전히 힘을 잃는다. 너를 온전하게 느끼기 위해 그들이 필요했던 너의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죽었고, 묻혔고, 사라졌다. 그 자리에 주권적인 남자가 있다. 사랑을 쫓지 않고 선택하는 남자, 인정을 구걸하지 않고 자기 존중과 함께 걷는 남자, 타인의 혼돈의 중력장에 끌려가지 않는 남자.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존재에 단단히 떡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남자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독이 벌이 아니라 특권이며 자신이 더 많은 자신이 되는 신성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그는 다듬고 고양시키고 날카롭게 하며 자신의 가치와 진정으로 일치하는 삶과 사랑, 목적을 준비한다. 이것을 이해한 남자는 반쪽짜리 사랑, 거의 사랑, 조건부 사랑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그는 애정을 대가로 존엄성을 흥정하지 않고 자기 포기가 상품인 게임을 하지 않는다. 이제 그는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번 알게 되면 다시 모를 수 없고 패턴을 한 번 보면 다시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진실이 분명해지는 순간 게임은 영원히 끝난다. 그와 함께 오는 자유는 진짜다. 그것은 그녀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너 자신과 사랑, 가치, 남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네가 믿어왔던 모든 거짓된 이야기로부터의 자유다. 그리고 그 순간 너는 결코 돌아가지 않는다. 옛 버전의 너는 죽고 네가 항상 되어야 했던 남자가 마침내 살아난다.